안녕하십니까. 아농구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요즘 양복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양복 때문에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서양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영국에서 시끌시끌하신 그분과 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요. 대신 양복을 입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안홍구 청장님과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양복 어디 뭐 협찬 받으신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아울렛을 통해서 다 사고 그러죠. 예, 얼마 비싸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거 있잖아요. 어디서 건졌냐면은 오랜만에 그 일산 쪽에 영화를 보러 갔어. 네네네. 근데 거기 그냥 쫙 깔아놓고 이제 마지막 덤핑 세일이라고 그래서 손님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런 그렇게도 안 해. 그래요? 마지막 덤핑 세일 안 가봤구나 진짜. 안 가봤어요. 좀 있는 사람이야 진짜. 부유하니까. 저는 한 7년 된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덤핑 세일을 하면은 진짜 그야말로 옷을 갖다 다 쌓아놓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한 명 정도 이제 계산대에 앉아 있어. 계산해야 하니까. 그럼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 몸에 맞는 거 입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딱 내 몸에 맞는 게 있더라고. 근데 원래 소위 이렇게 좀 키가 크셔가지고 사실은 약간 크게 입으셔야 하는 그건데. 그래도 105 정도 맞아요. 그래요? 예. 110까지는 안 나요. 내가 살을 좀 빼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105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2만 원짜리로 딱 이렇게 하나 득템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가격은 25만 원.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제 소위 이제 가다가 좋다 왜 이런 게 표현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옷걸이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새. 여러분 바른말 KBS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뭘 입어도 안 되잖아요. 전혀 안 어울립니다. 그분 양복 얘기를 해야지. 그분 양복 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뭡니까 그 양파망 이 얘기도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게 영국에 계신 예전에 이제 제가 KBS에서 월드투데이라는 방송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통신원 분이 계세요. 현지에 사시는 그분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파망이 이게 뭐냐 어떤 의미냐. 근데 그분의 남편분이 또 영국인이세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좀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그 영국인 남편분은 모르겠다. 솔직히 어떤 의미인지 이 양파망이 왜 써야 하는지는 왜냐면 우리도 사실 그 장례식장에 가면 의미를 알고 막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문화평론가가 옆에 있는데 어디서 물어? 형 잠시만요. 저도 나는 취재를 했잖아요. 그래 취재 자랑해봐. 빨리 자랑해봐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분도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미망인 가족들만 이 양파망을 쓰던 것 같더라 내 기억에 그 현지인 영국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양파망은 조금 의미가 좀 이상한 망사라고 하죠. 양파는 좀 심하고. 죄송합니다. 망사. 근데 우리도 왜 상당하면은 가족들이 옆에 이렇게 상주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문객이 갈 때 상주 이런 거 해가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옛날 그 가부장적인 그런 그 생각 속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슬프고 그러면서도 또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편을 일찍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슬픈 날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날은 기본적으로 몸에 노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 때문에 전통적으로 장례식에 갈 때는 머리를 가렸고 특히 얼굴까지 가리게 되는 것은 그런 자기 스스로가 이런 어떤 죄책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특히나 그걸 강요했고 그래서 가부장제의 악습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엄마도 이걸 베일을 가려요. 그리고 그 아내도 베일을 가리는 아들의 남편도 아들의 아내도 그렇게 가리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문화를 벗어나야 된다. 이 문화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벗는 베일 같은 거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행동으로 얘기해요. 페미니스트들이. 왜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그렇죠. 골건 제복이라고 해서 우리 상주들이 입는 옛날에는 그 복식이
그 새끼 같은 걸로 예, 하고 예, 그게 맞아요. 이제 그 상된 그 자식이 재인 일찍 아. 돌아가시게 했다. 제대로 잘 못 그렇죠. 모셔서 그 이제 그 재인된 입장에서 사실은 입는 옷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노출 밖에 이제 살이 노출이 안 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손 같은 데도 보면 이게 안 보이도록 맞습니다. 하는 맞아요. 그 손이 서양하고 컸죠. 그 동양이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거죠. 기본 생각이 상이 났다. 그러면 이제 개념은 호상도 있겠지만 다들 죄인인 거야. 그렇죠. 아버지를 못 모셔서 돌아가시겠다. 어머니 못 모셔서 돌아가시겠다. 낯을 들 수 없다. 그러니까 얼굴에 뭘 써야 되는데 남자들은 안 써. 그러게요. 남자도 안 되게 쓰네요. 웃기잖아. 맞아요. 남자들은 안 쓰고 여자들만 쓰게 했다고. 그게 가부장제의 폐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엔 진짜 배를 되게 이렇게 크게 썼었어. 아 맞아요. 완전 크게 거의 썼었는데 막 보이게. 근데 사람들이 슬슬 그 패션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면서 원래는 저거 이상으로 와. 썼다고 저기 지금 나오죠. 예. 저 정도 이상으로 실제로 크게 썼었는데 줄어들면서 그런 흔적만 남는 거야. 여러분들 저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렇게 내가 상을 당했다 그러면 이렇게 무슨 핀 같은 거 꽂고 그러잖아. 네, 하얀색 맞습니다. 핀. 맞아요. 그것도 원래 하얀색 핀이 아니라 원래 머리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 남자고 여자고 다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로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진짜 웃긴 것은 거기에 가서 그 조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가족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하죠. 가족들이 하는데 그냥 그걸 쓰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패션으로 하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례다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웬 오바질이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아는 거야. 사람이 보면 왜 저래? 근데 그걸 가지고 조선일보 등등이 갑자기 보도자료가 쫙 뿌려졌나 봐. 맞습니다. 이게 장내 패션이래 또. 그리고 패션 외교 또 나왔어. 그래서 품격에 맞는 그런 옷을 갖다 입고 머리 장식을 했기 때문에 야. 돋보였대. 아유. 얘라 이 자식들아. 김성수한테 와서 물어보고 나가. 문화의 문자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야 우리 형 화나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내가. 좀 웃기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잖아. 근데 언론이 너무 수준이 많이 낮아요. 그러게요. 진짜. 아니 하다못해 그냥 영국에 있는 지인한테만 전화해도 그래도 대충은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큰 언론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빨아준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김성수 문화평론가가 아고 있는 정도면 사실 그렇죠. 언론사들은 그 정도는 찾아보고 예. 와야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뭐 진짜 나무위키나 찾아봤나 봐. 그래서 거기서 아. 머리에 하는 장식이 그 뭐 장식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자야 모자인데 그렇죠. 머리를 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이야. 그걸로 가린 거고 실제로 특히나 가족들은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게 또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슬퍼서 울다 보면 얼굴 퉁퉁 붓지. 아 붙죠. 화장도 못 하지.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가리는 거야. 이중의 예. 의미죠.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자기가 진짜 여왕이 죽는데 자기가 무슨 좀 많이 퉁퉁 얼굴이 붓게 울어가지고 그걸 썼다면 몰라. 갔더니 뚱 해가지고 마차 왜 안 맞아요. 주냐 이거지. 맞아요. 남들은 맞춰주는데 왜 나는 버스 주느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여자한테 가서 무슨 패션 애교 어쩌고 난리를. 저 표정 봐 저게 지금 아니 왜 측면에서 찍은 거 있잖아요. 옆면 찍은 거 뭐 사진도 뭐 요거 여기 확대돼서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그건 예. 남의 그 프라이버시는 지켜줍시다. 아니 저분이요. 저분 영국분. 영국분. 영국분이요. 역측면 잘생겼잖아요. 그 성형에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아니 해야 선생님,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딱 봤을 때 저 외국인들이 멋있다. 근데 솔직히 진짜 예의를 따려면 이 머리를 뭘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죠. 저기 조문 갔던 분들 중에는 일상복 그대로 입고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 예의 없다고 합니까? 실제로는 시간이야 시간. 맞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죠, 사실은. 이 조문을 지금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방금 뭐 오늘 그 뉴스버스에서 뭐가 나왔다면서요? 그쪽 네네네네. 떴어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김태형 기자가 그 늦은 이유가 예. 밝혀졌죠. 애초에 예. 대통령실이 기자들한테 돌린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지각이냐, 아니면 실수냐, 아니면 영국의 홀대냐,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우선 지금 가장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인이 되어 보이는 게 지각인 거예요. 그렇죠, 지각이죠, 지각. 지각인데 지금 비행기를 늦게 탔다고 지금 네네. 뉴스버스가 오늘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주 증거자를 딱 내놓으면서 한 거예요. 원래 기자들한테 돌린 일정표는
아침 7시 출발. 그래서 1시 반 도착. 이게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2시에서 3시 사이에 조문이 나 있으면 충분하죠. 네. 근데 우리가 9시에 출발했잖아요. 네. 왜 9시에 출발했을까? 저는 아는데 말을 못 하겠네요. 야,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이 작가님 너무 비상한 거 아니야? 제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요. 알기 그래? 때문에. 예. 근데 뭐 누구나 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 작가인데 이동형은 여기서 질렀을 거야. 그러니까 구독자를 30만만 만들어주세요. 구독자를 30만 만들어주시면 저도 지릅니다. 무서울 게 없죠. 딴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또 한 거프 했겠죠. 하고 늦게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 늦게 도착했어. 그러니까 늦게 도착할 것 같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제 또 기자들한테 그랬나 봐요. 뭐 일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맞아. 그 얘기를 변명을 했어요. 그때부터. 슬쩍슬쩍. 그러니까 참 밑바닥 깔고. 근데 아침에 출근도 늦게 하더니 그러니까 외국을 하는 데까지 진짜 대통령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침에 부부싸움을 한 건 또 아니고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 도착을 한 게 3시 39분인데 그렇죠. 그 사이에도요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가고 하나는 6.25 그 참전 용사 기념탑 헌화하는 거. 그걸 하든지 네네. 아니면 엘리자베스 2세 조문을 하든지 맞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나마 했었으면은 참전 용사 기념탑에 했으면 영국 국민들과 또 우리 교포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안 했죠. 영국 여왕 조문도 안 했어. 그럼 왜 갔냐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는 뭐가 작동했느냐.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 김건희의 하이힐이 작동을 했다. 하이힐. 가는 동안에 좀 걸어가야 되니까 차가 못 들어가니까. 마크롱 여사는 운동화를 신었었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한 거고. 그런데 내려갈 때 보면은 하이힐이 포착이 돼요. 내려갈 때 사진이 있으시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 10cm 돼. 하이힐. 그러니까 공항에서 내려갈 때 그거 비행기에서 1km씩 못 걷죠. 못 걷죠, 당연히. 그러면 제가 눈치 있는 애들은 준비를 해놨을 거라고 보거든. 이게 떠날 때인데 떠날 때는 오히려 하이힐이 낮아요, 굽이. 근데 내릴 때가 하이힐이 더 길어진 거야. 저것도 하이힐이 한 7, 8cm 돼 보이죠? 저거지 떠날 때? 저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저 정도는. 근데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 영국 그 도착해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옷이 또 바뀌어 있죠. 맞아요. 옷을 3번 정도 갈아입었죠. 옷이 바뀌어 있는데 그때 하이힐을 보면 와 앞에도 굽이 있어. 앞에도요? 네, 앞에도 굽이 있고 뒤에도 굽이 있어. 10cm 이상이라고. 호신용인데 거의 앞에도 굽이 있습니다. 그거. 와 진짜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뭐 사진 잠깐 사진 나오기 전에 아까 이제 그 참전용사 관련해서 그걸 위로를 하거나 거기에 방문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막 이제 세간에 돌기 시작하니까 갑작스럽게 기사가 갑자기 그 영국 뭐 어떤 참전용사한테 막 섭외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지금 그 혹시 링크를 제가 하나 드린 게 있는데 그거 한 번만 바쁘죠 오늘. 그래, 진짜 웃긴 거는 그러니까 이 참전용사 그 기념탑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안 갔지만 일정을 미리 공지했으니까 준비를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사관이.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참전용사 중에 한 분은 와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다른 데서는 이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쏟아졌지 갑자기. 이게 엄청 쏟아졌는데 이게 이제 사진 그 스냅 사진으로 계속 시간별로 어느 정도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제 봐주세요. 처음에 만나 뵙습니다 이분을. 자. 갑작스럽게 급조된 왠지 뭔가 어디서 급조돼서 그렇지 장소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막 이제 해주고 이제 포옹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이분이 참전용사 표정이 난 오늘 여기 왜 왔지 이런 표정인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받고 박수 치고 박수 유도했습니다. 이제 앞서 갑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엘리베이터에다 보낸 겁니다. 가셨어요. 왜냐면은 술집에 웨이터가 아이고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됐느냐 생각해 보세요. 저거를 원래 기념탑 앞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욱더 의미가 있고 준비된 듯한 느낌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취소시켰네. 취소시켰는데 막 비판이 쏟아지는데 더군다나 런던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우리 그
영국 제0 교포들한테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김인수라고 하는 변호사가 런던 변호사. 신랄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있는 거냐라고까지 비판을 했잖아. 이래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또 다시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겠느냐. 그렇죠. 이런 비판을 하니까 급조한 거야. 그렇죠. 요 이제 그걸 듣고 페이스북이었네요.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리세션을 하고 나서 급조해 호텔에서 급조한 거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와가지고 사진 찍고 다 해가지고 보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그 이 진정성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뭐든지 보여주기 그다음 사진 찍기용 네네. 그리고 언론에 그 이런 자료를 배포하기 위한 하나의 네네. 연출된 모습이 지금 막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저런 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그러고 저걸 받아가는 사람들도 얘네들 나를 뭐로 보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하지 오히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기분이 좀 더럽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억만리에서 날아와가지고 상도 주고 그래서 옛날에 나의 공을 갖다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는 그냥 고마운 게 있는데 왜 이러지 얘네들? 뭐 이거 뭐 아마추어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실제로 그 장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그 헌화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는 걸 했을 텐데 급조 못 가니까 엄청 급조됐죠. 호텔로 지금 불러가지고 지금 저리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못 왔을 것 같아. 여기 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아까 그분 표정이 우리 가족은 어디 있나요? 우리 가족은 어디 있나요? 이런 표정인데 진짜 너무 진짜- 급조돼가지고. 참 진짜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래도 작가니까 방송 작가니까 다 찾아봤습니다. BBC 그리고 일본 야후 들어가서 모든 뭐 요미우리나 뭐 혹시나 우리 좀 까는 기사가 있을까봐 알자지라도 봤다면 알자지라까지 제가 봤습니다. 알자지라까지 다 들어가서 다 찾아봤는데 사진은 한 장씩 나와요. 윤석열 참석. 요 딱 한마디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이 대통령, 뭐 한국에 무슨 대통령이 와서 뭐 이런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르단 왕비의 그 외모가 더 출중해졌다. 이런 가십성 기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걸 왜 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외교 결례까지 일으키면서까지. 진짜.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열심히 또 활동 중입니다. 혹시 그 연합뉴스에 그거 혹시 화면 합성한 거 보셨나요? 그거? 이거는 진짜 보도 참사예요. 저도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와. 저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그 김 여사 예. 그 복사가 김 여사 수준이다. 그 이제 그 연합통신이 그 정도면 연합통신은 그 이제 그런 기사들이 밖으로 퍼날릴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통신사죠. 통신사니까 그렇다면은 저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영국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요즘 그렇죠. 요즘 그 합성 사진 잘 만들잖아요. 잘 만들죠. 근데 뭐 그 합성 수준도 보니까 완전 신뢰와 신뢰를 지금 그 잘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신뢰 이쪽은 찰스는 이제 실내였고, 예. 그 윤석열 씨는 실외였고. 실외였고 예.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뭔가 이렇게 말을 전달했다는 건 보도 자료로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난 진짜 사진이 갔는데도 없으니까. 심스럽잖아요. 진짜 이게 리셉션 때 찰스 왕세자랑 찍은 사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입증이 안 되잖아요.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진 그런데 있네요. 국가 그 기관 통신사는 이걸로 그 사진이 없으면은 사진이 없었습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저걸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찰스 3세가 이 환담을 나누는 장면을 하나 놓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하는 장면을 놓고 그거를 그렇죠. 합성을 해버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완전히 근데 합성도 좀 수준이 너무 낮지 않나요? 저렇게 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렇게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구한 사진이 저것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화면을 제대로 다 봤거든요. 예.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게 사실은 영상이잖아요. 영상이 영상. 캡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타이틀 부분을 소개하려고 예. 그 부분이 나온 걸 캡처한 것 뿐이라서 예.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의도 있게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화면을 붙인 건데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요. 근데 이제 방송 작가 저는 이제 방송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의도가 둘이 만나게 하는 걸 은밀하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도가 굉장히 개입되는 거고 그렇죠. 원래 한다면은 사실은 서로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으로 예를 들면 예, 두 개로 그렇죠. 놓을 거면 예. 서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양쪽을 이렇게 화면 분할할 거면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의도가 없이 찰스 황제자도 찰스 3세 국왕 위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 미디어를 갖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진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네. 사진을 갖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시선이나 혹은 그렇죠. 예. 그 각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의미로 왜곡해서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 외신 기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을 가지고 AFP 통신 네. AFP죠. AFP라고 하는데 AFP 통신이 찍은 사진과 한국의 연합뉴스가 찍은 사진이 한번 비교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 가지고 많이 그 미디어 비평할 때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AFP 통신 같은 경우는요 프롬프트가 다 나오게 사진 찍어요. 그러면 박근혜의 시선은 프롬프트를 보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연합뉴스는 그걸 잘라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박근혜의 시선이 뭐 누굴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는 거 같죠. 그렇죠. 예. 그것도 왜곡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있는가의 시선을 왜곡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사실을 갖다가 흔드는 거거든요. 호도하는 네. 거죠. 호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가가 말한 게 이게 방송 작가든 방송 PD든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것인데 그런 그 사진의 합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뭔가 과하게 메시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 그건 왜곡이 돼요. 그래서 그렇죠. 보도 사진에서 쓰면 안 되는 거죠. 보도 타이틀이든 뭐든 이게 다큐멘터리 뭐 영화를 만들었다면 몰라도 이건 진짜 참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방송도 여러분들 잘 찍으세요. 괜히 시선 처리 잘하시고 그렇죠. 허도하지 않도록. 예. 맞습니다. 예. 안홍구 청장님 말씀은 앞으로 자막 처리를 하란 말이야. 정확하게 왜곡 없이 예. 편집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한 번 지금 갔는데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그래서 가기 전부터도 다들 웬만하면 가지 마라. 아, 실제로 그 우리 그 고위급 외교관 그 지금 고위급이라고 하면 보통 장차관급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서 말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가지 말라고. 예. 그랬는데 기어코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왜 갔을까요, 진짜?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어디서 보도를 한 것 중에서 리셉션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해외 정상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거 그런데 사진이 없어 거기도 또 없어요. 사진이 없어. 근데 외신을 쫙 둘러봐도 예. 다 찾아봤어요. 경은 사람 속에 묻혀 있을 뿐이야. 예. 인파 속에서 예. 이런 이상한 표정으로 앉아 있거나, 그다음에 뒤통수만 보이거나 예. 뭐 이런 장면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순간 캡처된 그런 느낌의 사진. 아니 어디 봐서 만약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 좀 가고 싶어. 너네 나라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없다니까. 없어요. 예. 근데 아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홀대나 네. 지각이냐 그 또 뭐라 그랬죠 하나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모든 게 복합적으로. 그렇죠.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안 간 거야. 그냥 안 간 것도 들어가 있는 거지. 예, 차라리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사진 합성해가지고 그냥 간 걸로 처리하고 그렇죠. 예. 그럼 돈도 아끼고 좋잖아요. 예. 아니 차라리 한덕수를 보내는 게 낫죠. 그렇죠. 한덕수는 그래도 영어를 들을 줄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이분들은 가서 있잖아요.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장면이 사진에 포착되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사진도 있었나요? 그래서 아예 안 간 거 아닐까요? 아, 늦게? 아예 늦게 가가지고 핑계 대고. 예. 아, 그걸 피하려고. 어. 파티는 어차피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먹을 수는 있으니까 리셉션 자리에서는. 먹고 싶었겠지. 아, 그렇죠. 아, 또 근데 거기서 육개장이 있었나요? 없어요. 육개장은 잘하는 데서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진짜. 아유. 근데 하여튼 지금 한덕수 총리를 또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번에 또 한덕수 총리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홈런 날렸습니다. 또. 예, 용산 그 영빈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저도 뭐 신문 보고 알았어요. 뭐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이게 총리가 할 얘기입니까? 아 사실 나는 그 말 듣는 순간 딱 떠오른 단어가 네. 총리부터 탄핵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예산안 아닌가요? 예, 네. 아니 이 사람은 그 이야기하는 걸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완전 나무집이 그러니까요. 일인 것처럼
네.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식으로 예. 둘이 좀 비슷한 그런 합법을 쓰고 있어요. 다 맞습니다. 유죄이탈 합법. 영민관 신축을 자기가 몰랐다는 거잖아요. 영민관 신축을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형 이제 또 연습해 오면 어떡하세요? 부럽다. 아니 그러니까 성대모사가 되니까. 지금 그 한덕수 같은 경우는 아니 예산안을 정부 예산안을 보지도 않고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심각하네. 예산안을 그 총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긴 있어요. 그 뭐 영빈관 그 예산안이 6조 뭐 이상이 되는 우리 예산에서 네. 800 몇십억이라고 하니까 네. 크게 뭐 신경 안 썼다. 근데 그게 그렇게 돈으로 이야기 따질 게 아닌 게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영빈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럼요. 또 김건희 씨가 그 당연히 이전해야지 하는 그 7시간 녹취록에 예. 그 이야기가 이미 있었고 그렇죠. 그 영빈관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 외빈들한테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엄청나게 해자가 되는 그렇죠. 상태인데 그 영빈관을 만드는데 자기가 몰랐다. 예. 그거를 남이 총리가 몰랐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내가 뭐 윤석열 정부의 총리인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돕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하는 그런 총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이 프로젝트의 팀장이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대빵으로 있다 그래도 팀장이 우리 PD 아닙니까? 네. PD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주차장을 어디에 그 임대를 해가지고 좀 사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지가. 그럼 되겠어 그게? 당연히 매번 사람들 왔을 때 주차장이 없으니까 공영 주차장이 되면은 그거 돈 내주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딱 맨날 이렇게 일일이 하지 말고 차라리 어디 한 군데를 갖다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를 쓰게끔 하면은 최소한 번거로움은 덜해지고 돈도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제안하고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빈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 지금 현재 영빈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돈이 많이 나가요. 그 신라 호텔 영빈관 계속 썼잖아요. 빌렸어요. 돈이 그렇죠. 너무 많이 나갔어. 그렇죠. 그리고 또 신라 호텔을 가든 청와대 영빈관을 가든 이게 경호 때문에도 또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것도 역시 돈 그 경호처 예산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끼는 걸로 따지면 영빈관을 짓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로 보도까지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런 신문 기사를 쓴 기자들도 전부 다 이전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다 꿰뚫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청와대만 그 국무총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진짜. 그리고 대통령이 그 영빈관 철회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철회를 지시했다고 해요. 예. 그럼 처음부터 이 영빈관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모른다잖아요. 모른대요. 그 청와대 비서실장도 모르고 예. 수석도 모르고 예.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경호처는 알겠죠. 그 경호처에서 그걸 무조건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경호처라는 데는 위에서 지시가 떨어져야지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분명히 누가 지시를 해도 했다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이거를 지금 했다가 대통령 지시 철회를 했다? 그럼 대통령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나는 모를 때 너가 만들었으니까 그걸 하지 마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완전 거짓말 아닐까요? 완전 거짓말이죠. 실제로 맞아, 그래서 저는 맞죠. 경호처는 알고 있다고 보는 게 경호처에서 계속 투덜투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처가 인력이- 가장 많이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또 단서가 되는 것들 행간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이 왔었을 때 그때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국격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도 김건희 씨가 짠 하고 나타나가 찍은 사진도 나왔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네. 범인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게 뭐야? 오빠. 아유 국격이 이래? 요걸 이러지 받아야 내가 이걸 받아야 하는데 받기가 힘드네. 받으면 갑자기 모골이 송연해지고 그러니까. 소름이 돋고 야, 이 사람들. 이거 받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저는- 생각이 들었겠죠. 김은혜 비서관은 알지 않을까? 비서관이 맞죠? 제가 잠깐 수석이죠. 수석. 김은혜 수석은 알지 않을까 생각이 당연히 드네요. 예. 왠지 그냥 이 영빈관 철회에 대한 슬픔을 이런 정쟁에 활용하는 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을까. 네, 김은혜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그 일본 왕은 리셉션 끝나고 가서 조문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3시 40분 이후에는 뭐 조문을 뭐 어쩌고 저쩌? 이건 제가 정확하게 입만- 외신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입만 나왔어요. 벌리면 거짓말을 해. 아주. 근데 홍보수석이 나는 홍보하는 줄 알았더니 거짓말 수석이다. 네. 아이고 소설 쓰는 수석이에요. 네. 아주. 은혜로운 분이 되셔야 할 텐데 참. 왜요? 갑자기 그렇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은혜로운 분이 되셔야 할 텐데 저는 그냥 뭐 한마디 한 겁니다. 근데 네. 또 다른 지금 논란이 하나 또 터졌습니다. 우리 네. 저희가 몇 번 언급했고 많은 뭐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민방위 복 관련해 가지고 아 이것도 너무 충격이야. 아니 근데 민방위 복제 개편 논란 회의록도 없었다라는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뭐 전혀 내용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지금 옷을 입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명패까지 옆에 붙이고 다니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대통령 이렇게 예. 그리고 무슨 어디서 보지도 못한 그런 이상한 마크가 거예요. 예. 민방위 마크가 들어왔잖아. 예, 예. 근데 회의록이 없어. 회력이 그러니까 없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는 조선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와. 아 조선시대도 회의록이 있었어요, 청장님. 그렇죠. 그 승정원에서 다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예.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보면 누구 어느 한 사람의 그냥 지시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예. 지금. 이런 느낌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청와대 이제 민정비서실이 없어졌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민정비서실이 없어질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정비서실이 뭐 그 검찰하고 이런 데를 통제하는 그런 데고 하니까 그 중에서 언론이 아니라 그 인사 검증하는 네네. 기능만 법무부로 주고 없앤다고 했는데 사실 민정비서실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관원이라 그래요. 사관원처럼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민정비서실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좋은 이야기만 하는 데가 아니고 대통령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네. 곳인데 그 자체가 듣기 싫어서 없애버렸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문제들이 전부 다 막 이 뭐 어디서 이런 걸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를 여론을 갖다가 민원을 민심과 정보라고 해서 민심을 듣고 정보를 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간언을 하는 그런 네네. 자리인데 그걸 없애놓으니까 지금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지금 다 하는 거야. 지금 무섭다. 아까 그랬죠 영빈관도 내가 볼 때는 누구 탓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게 뭐 김건희 씨가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는 그게 네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렇죠. 내용이거든. 그걸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한다고요? 그거를? 근데 여기서 꼼꼼히 들어가면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저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표. 5월 27일 날 행안부에서 해외 민방위법 검토 첫 회의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상민 장관 취임 날이 5월 12일이에요. 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경찰국 만들겠다고 맞습니다. 그 연구 용역 증거하고 네. 행안부에 민방위법 검토하라고 얘기한 거 이 두 개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그거야. 경찰 장악해가지고 지 멋대로 저 공안정국 만들겠다는 네, 목표 네. 하나와 뭐 해먹을 게 있을까? 이거 두 개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경찰국 그거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더냐. 5월 10일 날 취임해서 야. 열흘도 안 돼가지고 검토를 하라는 첫 회의를 갖다가 만들게 한 거예요. 근데 회의를 했는데 예, 회의록이 없어. 없어. 이 밑에 보면 6월 8일 TF 1차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 없고 2차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 없고 누가 와. 그런 제안을 했고 누가 디자인을 했고 그렇죠. 그 디자인을 갖다가 수의 계약을 누굴 누굴 줬다는데 줬는데. 누가 했는지 그 참석을 누가 했는지 전혀 모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예. 야, 이게 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와, 나 진짜 와 무섭다 무서워. 야. 그러면서 8월 11일에 벌써 한국 패션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네. 계약을 했어. 맞습니다. 예. 이건 참 기억이 남아요. 그때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한국 패션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냐고 하면서 제가 홈페이지를 막 뒤져봤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근데 706벌, 그러니까 706벌 계약 1,997만 원. 아니 왠지 이런 것도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이제는 막 근데 한국 패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인 것처럼 이제 네. 보이는데 네. 저 부분도 누구한테 이제 주기 위한 하나의 좀 겉으로 이제 아하. 수의 계약하기 하기 위한. 위한 하나의 그 협동조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협동조합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는 데는 저 안에 누가 특정적 정해져 있는 거죠. 누가 그렇죠. 이제
또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그래 수의 계약할 때 저런 형식을 많이 그러면 채용을 합니다 사실은. 반우림 패션 뭐 이런 데가 있는 거죠. 어허. 그런 거지. 오호. 그 건설에서 그냥 이렇게 패션으로 이렇게 바뀌. 21 패션. 어허. 21g? 히린 디자인. 어허. 뭐 이런 거. 아니 뭐 어디 많이 듣던 이런 그런 데가 있는 거야. 그런 데가 나오는 거야. 충분히 그러니까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그런 그러겠죠. 저 이름 자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요. 네네. 그 속에는 협동조합한테 직접 다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럼. 그 협동조합의 member 중에 한 사람을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 아니, 수익이 가능하니까. 저번에 그 청와대에서 했던 그 전시회도 네네. 겉으로는 한국 장애인 예술 협회 뭐 이게 이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는 거는 빈누리 예술단 뭐 이런 데가 하는 거야. 거기를 봤더니 이제 김건희가 했던 그 아트페어 장애인 아트페어의 참여했던. 주최자였던 거예요. 아, 맞아. 그러면서 한국 맞아, 장애인 예술인 협회의 네. 공동 대표가 그래서 빈누리의 공동 맞아. 대표예요. 맞아. 거기가 또 하는 예술제가 대한민국 장애인 무용제. 무용제에 그 또 거기 관련돼 있는 사람이 강신업, 아. 뭐 김영량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이고 그 팬클럽에 그냥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국 장애인 예술연합이야. 근데 들어가 보면은 결국 김건희 측근들이야. 아, 여기는 안 그러겠냐고. 이건 전적으로 김성수 평론가의 의견이니까 저희 안흥구 야. 총장님을 지켜주십시오. 안흥구 총장님 지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이거는 식으로 하나의 사견, 예. 하나의 추측, 예. 하나의 상상입니다. 예. 또 이렇게 해야 저희가 또 예, 재밌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추측은 아니지만 이번에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뭐 시계가 없지만 현재 시각으로는 미국에 이제 거의 도착했겠죠? 도착을 했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아니 유엔 총회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지금? 벌써 그렇게 됐군요. 이제 예, 시간과 20일 날 유엔 총회 연설한다 그랬는데 예. 연설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저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도중에 지금 영국에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으로 가고요. 일본에 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가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환장하겠어요. 예, 예. 지금 아주 지금 그쪽에서 지금 다 모이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다 천공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거기 저 JFK 왔다고 고향이세요? 하던데요. 왔어요? 천공이 왔는 걸. JFK 공항에서 9월 16일 날 네. 발견됐는데 네. 근데 도착했는지는 모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조금 천공 알아봐야겠네. 이야기는 우리가 전번에 천공이 뉴욕 가 있다고 하면서 부담을 느꼈는지 한국에 바로 들어왔다는 왔구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들어오라고 누군가 했겠죠. 예. 그럴 수도 오빠! 있죠. 오빠 근데 사실 거기서 만나지 못했어. 들어와. 지금 좀 심각한 거는 미국의 그 IRA 예, 예. 그 우리 그 인플레 감축법안이 네네. 지금 예. 그 통과한 이후에 네네. 우리한테 지금 엄청난 지금 손해가 지금 엄청 예상되고 있잖아요. 손해죠. 그렇게 퍼줬는데도 지금 그걸 바로 그냥 인플레 감축법이 그렇게 될 줄은 사인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고 사실.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세요. 아, 예, 예. 그런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알리백 관련해서 네네.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삼성에서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했죠. 거고 미국으로 직접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네. 모든 것이 지금 그 우리 나중에 그 가격이 우리 경쟁력이 네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못 네. 파는 거야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요번에 이제 그 삼성도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 직접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현대차도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투자하겠다. 와서 네. 바이든 전번에 왔을 때 가서 제일 먼저 삼성 찾아갔고 그다음에 어휴. 그 정의선 씨인가요? 예. 현대 회장을 만났잖아요, 부회장을.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서 이제 요번에 우리 이제 아마 항의할 때 그 힘을 모아주러 갔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했는데 맞아요. 이런 뒤통수를 치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이미 됩니다. 그 사실. 바이든이 지금 다 11월 달에 통과시켜야 지금 되죠. 자기 총선이 지금 자기 선거가 지금 중간 선거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사전 좀 정보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미국이 왜 갑자기 자국 내에서 만든 것들만 전부 자기 나라에서 사주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미친 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선 맞습니다. 예. 일단은 아니 제품 가격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나 이 우리나라나 이런 데가 싸잖아요 그렇죠. 생산하는데 훨씬 싸죠.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정말 비싸질 비싸지죠. 텐데 예. 그걸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고 웃기잖아요. 그러면 함께 다 망하자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미국이 충격받은 것은 이번에 반도체 파동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자국 내에서 싸다는 이유로 세계화를 다 시켜놨더니
실제로 그게 무기를 삼더라. 그렇죠. 아하. 중국 같은 데서 무기를 삼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무기가 되면 우리는 진짜 나중에 중국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갖고 와야 되는데 음. 가격이 상대가 안 되니까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음.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 비싸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 비싸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음. 관세를 때리는 게 있지. 음. 근데 이건 WTO 체제에서 그래서 문제가 될 수 문제가 있죠. 돼요. 예. 그러면 뭘 때리는 거냐? 아리백, EU 환경 텍소노미 문제. 예.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리고 IRA IRA 이런 걸 하는 예, 거야. 예. 그러니까 명분으로는 음. 아리백이 최고죠. 그렇죠. 아리백을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선언하게끔 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도 이용하는 거야. 이용을 해가지고 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들은 아예 사지를 않게 그렇죠, 아니면 엄청나게 처음에는 그걸 탄소세로 시작했던 건데 아 맞아요. 탄소세에서 더 키워가지고 아리백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산 제품보다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으로 나갔던 공장들이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들어올 오겠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은 네. 일단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안 거예요. 생기죠. 그렇게 만드는 작전이에요. 이 작전을 한국에 딱 적용해 보자. 그러면 한국이 이걸 겁나 쫓아가서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중국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는 그런 징벌적인 어떤 작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단 한국에서 이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그 작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거야. 그게 뭐냐? 한국의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아리백이니 이런 걸로 시비 걸 때도 한국에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죠. 피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IRA 같은 걸 진행할 때 아유 저 그래 한국에서 만드는 건 그래 동맹국가인데 동맹국가 아는 한국이라고 저 미국이라고 쳐줍시다.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특례 조항을 만들게 하는 거야. 이 외교로 하는 거지. 그거 일본은 지금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그렇죠. 일본은 해냈잖아요. 그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은 돈을 갖다가 원자력 쪽에서 쳐먹었거든. 예, 뭐 라고 생각이 예, 되는 예.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축축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오히려 30%도 지금 그거 30%가 된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선언할 수 있느냐 마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하. 그걸 21.5%로 줄여버리니 다른 선택지가 없는 없죠, 거야. 없죠. SK, 맞아. 삼성, 현대가 전부 다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그렇죠.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은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까? 한국 국민들은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투자를 미국에도 하게 되면은 우리 노동 인력부터 시작해서 그 실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발생하고 미국은 오히려 너무 좋았지. 그렇죠. 노동자들이 그 좀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알리백도 지금 이제 그 확보가 안 되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알리백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 풍력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것들은 풍력, 조력 이 세 가지예요. 맞아요. 신재생 네. 에너지를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실 원자력에다 의존해가 계속 가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전에 이런 방향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전을 막 마치 원전 그 저 탈원전하는 거를 무슨 그 해결책인 마냥 유일한 아니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때 막 수사를 하고 난리를 지겼던 지금도 거죠. 수사하잖아요. 지금도. 지금은 이제 있죠. 태양광을 수사하고 있어요. 환장하겠어요 아, 진짜. 진짜 이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낌새가 이상한 거야. 야 이러면 씨, 미국에 투자할 돈 없는 새끼들은 다 죽으란 얘기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SK, LG, 현대, 삼성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는 살겠죠. 근데 예. 그 80개 법인세 깎아주는 80개에 못 들어가면 다 죽으라는 소리야? 이러면서 들이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지금 그 두 SK니 이제 삼성이 네. 거기를 이제 급하게 갔잖아요. 네, 네. 그 현대도 아마 그 전부터 가서 현대는 IRA 그 인프레 감축 법안 때문에 예. 뭐죠 저 배터리 때문에 미국에 짓겠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미리 올해 가서 지금 계속 아마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하고 지금 있고요. 이미 법을 통과해가 낸시 펠로시 왔을 때 네.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주 패싱을 했잖아요. 그때 저기 연극 배우들하고 그술 마시느냐고 그렇죠. 패싱했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하고 예. 있는데 지금 그 간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이미 오히려 끝났죠. 저 그러니까 SK, 삼성, 현대 이렇게 삼형제를 데리고 가가지고 조공 바치는 거예요, 사실. 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제가 아니, 모았습니다. 이러면서. 미국 당신네들한테 이렇게 이득을 몰아줄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대통령을 하면서 돈 좀 빼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너무 굴욕적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더 쉽게 되려고 하면은 그 강우병 사태 때 네. 미국산 그 쇠고기 쇠고기를 수입을 전량 수입을 하는 걸로 했다가 네, 네, 나중에 이제 연령 제한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가서 통사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이 IRA나 그 아리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직접 다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강우병 때는 쇠고기는 그래도 바로 피부에 우리가 와닿지만 먹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우리나라에 그 악영향을 끼칠 건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이렇게 알고 나면 이건 정말 난리가 나야 되는 이거 거거든. 간첩질이에요. 간첩질이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알짜 기업들을 전부 다 미국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삼성, SK, LG 이런 회사들은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외국인 지분이 60% 70% 막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외국 기업이야. 우리나라를 떠나면 진짜 외국 기업 되는 거야.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 기업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대만하고 한국하고 어떤 차이를 내는지 봐봐. 대만은 TSMC가 TSMC가 대만을 먹여 살려요. 먹여 살리는데 이 TSMC를 위해서 원전 아웃. 맞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태양광 바다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어. 풍력도 하고 예, 맞습니다. 풍력이 되면서 태양광이 될 수 있게 대규모 단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TSMC의 모든 전원을 다 쓸 수 있게끔 맞습니다. 만들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삼성 반도체하고 저 TSMC의 그 반도체 그 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 왜 애플이 TSMC랑 그 계약을 맺은 줄 아십니까? 경제지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TSMC랑 애플이 계약을 맺은 것 같고 제대로 분석도 안 해줘. 딱 하나예요. 아리백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 물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애플이. 삼성은 그 계약 그걸 선언을 갖다 못하고 못했죠. 한국에서는 애플이 다 또라이입니까? 한국에서 저러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리백이 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에다 발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 대선 때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할 정도니까 이 아리백이 미치는 영향은 더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리백이 무슨 술 이름인 줄 알 정도인데 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뭐 언론들은 아리백 알아야 되냐고 쉴드 치고. 그러니까요. 언론들을 다 진짜 불태워야 돼. 진짜. 지금 아까 저 보여줬던 그 기사 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얼마나 본질을 갖다 호도하고 있는지 한번 띄워줘 봐요.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그 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 하나를 계속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게 할 수 있게 윤석열을 계속 대통령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게 또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되게 씁쓸하네요, 정말. 아니 좀 즐겁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유. 근데 즐거운 보세요. 기사가 없어요. 이재용, 최태원, 윤 네. 대통령 방미 일정에 힘 실어주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이재용, 최태원, 윤 대통령이 싸지른 똥 치워주려고 미국에 조공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기사를. 이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건강 이상설이 늘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조공을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고 누구시죠? 이렇게 까먹는 거 이렇게 까먹어 버리면 아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바이든 혼자 결정 안 하잖아. 저기는 그래도 시스템이 그러니까 있잖아. 웃자고 한 얘기라고 또 워낙 요즘 잘 좀 건강 이상설이 좀 있어서 저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하는 게 참 우리나라 국격이 이렇게 무너졌나? 아니 지금 저렇게 되는 순간 네. 우리 그 정말 안홍구 청장님이 전문이지만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 그쪽에 내는 거죠 일단. 그 야. 미국에 가서 생산하면 그쪽에서 그쪽 내고 세금이고. 이제 원래 세금 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국기주의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세율 차이라든지 그 세율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돈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세금 내고 들어오면은 거기서 낸 세금을 우리나라 방식으로 다시 계산을 해서 그 공제를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중과세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더 낼 게 있으면은 공제하는 거를 빼고 난 뒤에 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세금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도 그만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냥 소득세 정도가 외국에서 이 사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소득세 정도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나 조금 걷고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세금 냈다 세금 수입을 얻었다 소득을 얻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세금을 그 사람도 내는데 거기서도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 공제해줘야 법에서. 그래서 공제하고 이제 서로 조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부족해지겠지. 아니, 일단은 이 기업이 하나 그렇게 큰 기업들이 가면은 그 밑에 하층 기업들이 얼마나 맞아갑니까? 싹 다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중국에 있다가 지금 처음엔 구미에 있다가 핸드폰을 있다가 중국으로 갔잖아요. 중국 갔다 다시 베트남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는 데 따라 가지고 그 삼성 이 뭡니까 핸드폰 가는 데 따라 가지고 이 껍데기 만드는 회사 납품한 회사들이 맞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전부 다 한 회사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많은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또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위치 가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기업이 하나 가면 거기 딸려 붙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은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대 같은 게 현대차가 가잖아요. 그럼 이명박이가 가지고 있던 다스 그 시트 만드는 거 다 따라가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공장 세웠던 다 거죠. 공장 다 거기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미국에 간다 그러면 미국에도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체코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다 그렇게 간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뭐라 할 수도 없죠. 그분들 먹고 살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이 가야 됩니다. 세트로. 안 가면 거기 사양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못 가게 막아주고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 걔네 나라에서는 있잖아. 뭐라는 줄 알아? 우리나라 부품 써달라 그런다고. 그걸 또 외교야 그게. 그래서 그나마 그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공장에 가게끔 하는 게 돈 몇 푼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정말 알짜배기를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를 공동화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화. 산업의 공동화가 지금 앞으로 다가온 거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짓 보십시오. 한동훈이랑 같이 짬짬해가지고 두산 본사를 갖다가 서버 압수수색했어. 그 이유가 뭐냐? 50억 광고비 줬다고. 야 지역에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역을 갖다 함께 잘 살게 만들어놨더니 그것도 합법적으로 광고비를 갖다 준 건데 그걸 갖고 이재명을 잡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갖다 센터 까고 있는 거야 계속. 야 내가 시킨 대로 말해. 이재명이 했다고 말해 임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메소드 연기입니다. 그러면 두산은 저 잡고 흔드세요. 야 내가 진짜 솔직히 두산 회장이라면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이 나라 뜨겠다. 이 나쁜 새끼들아. 진짜. 근데 그 홍준표 당시에 그 경남도지사도 왜 그 FC 뭐 후원도 받고 당연했죠. 그렇게 따지면 넥슨하고 그런 데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신성식도 성남시장 돼가지고 그 짓 하고 있을걸요? 그럴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지역에 있는 구단들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서버를.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 기업들 뭐 문제 있는 기업들은 요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뭐 안 하겠다고 처음에 기업들을 막 친 프렌들리 기업 작전을 쓰더니 갑자기 왜 저렇게 기업들을 또 이재명을 잡기 위한 하나의 무슨 뭐 저게 떨어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 회장은 또 입국한대요. 조사 받으려고. 그러니까 쌍방울, 두산, 이재명과 이렇게 스치기만 한 기업들이 있으면 전부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자 빨리
내가 원하는 이 그 진술을 하라 이 자식아 이거야. 야. 내가 원하는 진술을 해. 이재명을 죽이게 하란 말이야. 야. 이거 하나로 모든 국가의 그 사정기관들을 갖다 총동원해가지고 저걸 보고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 그런 맞습니다. 거죠. 인디언. 나올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근데 그게 예. 너무 얌전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야. 코끼리가 왜 안 죽어 코끼리가 이러면서 계속 쑤시고 있는 거야. 야 30방 맞았어? 40방 맞아봐. 50방 맞아봐. 이 형 오늘 뭐 연기를 이렇게 잘해. 난 진짜 메소드 연기야. 진짜 나는 정말 이재명이 불쌍해요. 예. 그리고 조국이 정말 불쌍해. 맞습니다. 조국도 솔직히 말해서 봐봐요. 우리가 뭐 뒤에 조금 얘기하기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조국이 9월 8일 날 기소가 돼. 그런데 양정철은 9월 23일 날 무혐의가 나오더라. 아, 그 생각하는 것도 참. 양념철 이야기는 뭐 할 게 많지만 예. 좀 오늘은 왜냐면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왜냐면 지금 이제 구독자들이 떠나갈 시간이 알았어. 예. 왜냐면 자, 지금 왜냐면 이제 막판에 시간이, 다뤄야 예. 될 이슈. 근데 저희가 큰 이슈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엄청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 지난 목요일 방송 때 정천수 씨가 윤석열 엑스파일 출판 관련 비용 3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또 바로 또 다음 날 물론 저희 방송을 보고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언급을. 우리 방송을 보나 봐. 아니요. 제 느낌상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늘 이 모습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네. 이쪽 측면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단은 더 탐사에서 이 3억 8천만 원 관련해서 고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정천수 씨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읊는 겁니다. 예, 예. 그대로 하려면 옛날처럼 저도 뒤를 돌아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정천수 씨 이야기를 입장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정천수 내가 다 썼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최근 정천수 내가 다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듯이 최근 개인 이름으로 출간하고 싶었으나 열린공감 대표니까 열린공감 이름으로 출간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방송을. 근데 그럼 나 그냥 이거 그만둘래.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 문장 하나에서 이제 이분의 사고나 문제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그 최근 열린공감 구 열린공감 TV 지금 현 탐사의 그 보도 내용을 정리한 거잖아요. 예,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김도희 작가님이. 그렇다면 취재는 누가 했을까요? 그 취재했던 사람들하고 뭐 자기가 참여했으면 자기 일부 참여했을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데 그게 마치 자기가 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 자기가 썼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거를? 아니 그래서 실제로 저자 이름은 열린공감 취재팀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취재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하세요. 제가 한번 근데 저는 그 흉내를 못 내니까 제가 유일하게 흉내낼 수 있는 그 성시경류의 그 따뜻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따뜻하다고? 예. 여러분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네, 뭐 심야 DJ라고 생각. 개인 이름으로 출판하고 싶었으나 이거 별론가? 열린공감 알았어요. 그대로 할게요. 열린공감 대표니까 열린공감 이름으로 출판하려고 했는데 김두일 작가가 출판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 대선 전에 출판사를 만들 수 없으니까 본인은 이제 대선 전에 모든 걸 빨리 출판을 하고 싶었고 김두일 작가는 그렇게 하면 대선 전에 출판할 수가 없으니까 내 출판사 자기 출판사인 그 차이나 랩으로 책을 출판하게 해달라고 먼저 제의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도 출판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가능했지만 다 같이 하고자 해서 열린공감으로 출판을 했다. 그 사람은 이제 출판사하고 내 이름하고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만든 출판사로 출판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요? 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네. 뭐냐면 내 이름으로 출판하려고 해서 알아봤어. 인세 10%밖에 안 준대. 내가 왜? 엄청 돈 될 것 같은데. 에이씨 출판사 만들자. 근데 만드는데 겁나 어렵네. 오씨 그리고 여기 직원이 또 필요해? 그 월급 주기 싫은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월급 이제 주고 생략이 뭐 하고 됐다. 나면은 또이잖아.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 근데 하여튼 그분이 그대로 말씀하신 건 저는 그대로 이제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출판업계 통상적 수수료가 20%인데 김두일 작가는 15%만 달라고 했다. 싸게 해줬네. 예. 그래서 내가 솔직히 또 알아봤다. 응. 근데 대선 전이라 바빠서 정확하게 못 알아보고 확인도 못했고 나는 김두일을 믿었고 그래서 정천수를 그러니까 나를 발행인으로 해준다는 김두일 작가의 말을 믿고 차이나랩에 열린공감 TV가 서브 브랜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됐고 앞으로 열린공감 TV 이름으로 출판은 힘들게 됐다. 그대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저를 읊는 겁니다. 절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또 그 사고 속에는 열린공감 TV하고 정천수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발행인으로 하기로 했다는 말도 그렇고. 네. 그 나중에 보면 취재팀이라고 그 발행했는 네, 사람들 네. 취재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8월 달에 이미 그 김두일 작가님이 본인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정천수의 요구로 내 책의 발행인이 되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비슷했어. 이 형한테 처음 칭찬 들었어. 와 비슷했어. 예. 계속 해봐. 예. 그렇게 약간 야비한 스타일. 두일이 형 미안해. 그냥 따뜻한 목소리로 할게요. 근데 김두일 작가는 별로 싫어할 것 같은데. 예. 그대로 그 올림 커뮤니티 그대로 읽겠습니다. 김두일 작가의 커뮤니티. 욕심 많은 정천수는 자신의 책을 쓰고 일반적 저자 수준의 10% 인세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 그런데 출판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 나에게 출판 대리를 부탁한 것이다. 네. 그 얘기가 약간 서로 조금 다른 거죠 지금. 아니 근데 그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내용.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어. 아마 정천수 씨는 자기와 정천수 개인과 네. 이 법인 열린공감 TV를 좀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하. 그 취재팀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고 동일시하고. 그 내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데서 그걸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그 웃긴 게 김두일 작 취재도 다 기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방송 원고도 다 김두일 작가나 기자들이 있어. 근데 취재했던 걸 그대로 그냥 책으로 옮긴 게 아니라 그걸 책으로 옮길 버전으로 바꾼 거는 김두일 작가가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지. 실제로 초고는 내가 썼다는데 초고가 어떤 수준인지 그럼 그거부터 까봅시다. 어느 정도인데 이게 책이 됐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김두일 작가님은 이런 표현을 또 쓰셨어요. 정천수의 초벌 원고를 2021년 12월 29일 거의 연말이네요. 29일에서야 나에게 넘겼고 나는 2월 초 그러니까 이제 대선을 뭐 앞두고 2월 초 설 연휴 직후에 책을 출간했다. 출판업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알아요. 예. 제가 그렇죠. 출판을 해봤고. 예. 그런데 이건 있잖아요.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그거 불가능한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네. 이 책을 다 얹어야 돼요. 근데 이 책을 다 얹을 때 뭐 예를 들어 PDF처럼 딱 집어넣으면 딱 얹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얹고 나서 계속 그걸 디자인으로 잡아줘야 돼. 교정도 보고 교율도 조율도 보고. 하고 디자인 자체도 잡아줘야 돼. 그 어느 정도 크기의 책의 그 판형에 이렇게 앉힐 때 책 디자인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페이지는 어디에 집어넣고 거기에 뭔가 약간 디자인은 뭘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 그런 작업들을 하면은 그 작업만 그냥 능숙한 디자이너가 한 달 걸려요. 그 작업만. 그러니까 하여튼, 12월 29일 날 원고 넘기고 2월 근데 초. 그 원고가 말도 안 되는 거였어.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편집 그 디자인만 한 달이 걸려. 그다음에 그거 찍는 것만 그냥 풀로 돌려서 보름은 걸 잡아야 돼. 2,000권이면. 그리고 그 사이에 책 앞뒤 표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표지 표지가 디자인도 나와야죠. 봐야 되고 교정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 다 교정을 3고까지 봐요. 3고. 아, 3고.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처음 퇴고를 뽑아져 해야 나와. 네, 교정 퇴고를 보고. 해야 돼.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그거 수정해. 맞아요. 수정하면 또 뭐가 틀어지고 막 이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재교. 네. 그래서 3조까지 봐. 그러면 책이 보통 나올 때까지 아무리 빨리 나온다고 해도 석 달 잡는 게 정상이에요. 석 달. 정말 짧게 잡아도. 예. 근데 지금 12월 29일에 초고 받아가지고 그렇죠. 2월 초에 출간해. 이거는 예. 불가능한 작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도희 작가님은 결정적으로 그가 나에게 넘긴 원고는 도저히 책으로 내기에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작가 그 직접 기자들이 쓴 그 보도를 하기 위해서 쓴 그 네. 내용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걸 그냥 모아서 네. 가지고 있는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취재를 한 게 아니니까 다른 기자들이 취재를 했으니까. 제가 출판사에 있을 때 이 작업 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글을 이렇게 우리가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거 다 해보잖아요.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네. 그 프로그램에 출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 일단 앉힌 다음에 그러니까
미리 딴 데서 쳐가지고 이걸 수정해가지고 안 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고를 전부 다 긁어다가 안 쳐. 안 친 다음에 그걸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치면서 자기가 새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래야 그게 빨리 끝나거든. 그렇죠. 제가 이 작업을 해봤는데 야. 출판사에 모 인사, 유명한 인사예요. 모 인사의 원고가 들어왔어. 모 인사의 원고가 들어오니까 그 원고가 들어온 걸 가지고 HWP 버전으로 들어왔거든요. 한글 파일 그 버전이 그 버전으로 들어온 거를 그 기획자가 새로 썼어. HWP 버전으로. 그리고 그거를 다시 출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다 옮겼어. 옮긴 상태인데 사장한테 빠꿀 맞았어. 빠꿀 맞았는데 내가 그 출판사에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직 직원이었거든. 네네네. 근데 작가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작가가 저걸 수정해 다오. 네. 조금 계약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돈 좀 줄게. 그래서 내가 그걸 수정하고 앉았었어. 그래서 재밌게 만들어주고 뭐 그 작가가 좀 적이었거든. 저는 아니죠. 아니죠. 네. 저 약간 그 원래 넘겼던 분이 이제 코미디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갖다 했어요. 그것만 해도 보름 이상이 걸렸어요. 그렇게 프로 작가가 넘긴 것도 보름 이상이 걸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이 진행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혼자서 물론 직원이 도왔겠지만 그 최소한 글을 바꾸고 다듬고 이런 거는 혼자서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저도 그 상당히 저 내용 자체가 막 비문인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그 작가가 쓰면서 전부 다 그 책을 내는데 그것도 언론사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게 나 잘못 나가면은 또 자기들 그 체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돈이 이제 얽혀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부터 이제 그대로 그 정천수 씨가 본인 방송에서 이야기한 걸 저는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예, 메시지를 공격해야지 메신저를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맨날 이 얘기 하시던데. 김두일은 이 책이 잘 나갈지 모른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작정 열린공감 TV 이름으로 진행하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뭔 얘기야 이게? 내가 그렇게 열린공감 TV 이름으로 진행하면 부담스럽다. 만약 책이 안 팔리게 되고 마이너스 상황이 된다면 그 마이너스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하고 열린공감 법인에도 누를 끼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 개인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열린공감 TV 경영지원팀 최모 과장과 김두일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니까 정천수가 회사로부터 대여를 받는 조건 인쇄비 및 종이값에 대해 대여를 받아서 그걸 최 과장한테 보내면 최 과장 계좌에서 김두일 차이나 랩으로 보내는 이런 3단계를 거쳐서 무슨 뭐 프리저도 아니고 3단계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기로 했다. 돈 횡령할 때 쓰는 방법이죠. 사실 아니 법인에서 그 돈을 대 가지고 수익을 다 법인으로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 이거는 법인에서 직접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왜 다른 법인 계좌에서 차이나립 지급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고 그 돈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을 질 것 같으면 나중에 자기가 어차피 책임진다면은 자기가 대표잖아. 손실을 봤다고 하면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손실을 갚으면 되고 회사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왜 자기가 대여를 받아? 일단 자기 통장으로 가는 거잖아. 일단 자기 통장을 간다면 그건 빌려간 돈이 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넣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손해를 보면은 어차피 손해를 봐도 넣어야 될 돈인데. 그럼 자기 계좌에서 그냥 차이나립 넣으면 되지. 또 자기 가정으로 왜 손해를 만약에 봤다고 치면 자기가 개인 돈을 법인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어렵게 꿨어. 근데 그대로입니다. 저는 저는 아니 이야기에 무슨 저게 있나요? 예를 들어 법인으로 돈을 가져가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면 나중에 손해를 봤을 때 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자기가 책임을 진다면서요. 그럼 자기가 여면 되지. 왜 자기 돈으로 먼저 가져가가지고 그 돈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그건 자기 개인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 사업이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열린공감 TV의 사업이 아니라 내 개인 사업으로 하고 싶고 이득이 생겨도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계속 있습니다. 법인에서 나에겐 대여금 명목으로 들어왔다. 책이 망하면 내가 고스란히 물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베스트셀러가 됐네. 그러자 김두일은 자기 목 15%를 떼고 최모 과장에게 보내면 과장이 나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법인에 보내는 방식. 아니 이거 그대로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걸 지금 굉장히 돌아가는 지금 방식이 된 거잖아요. 예. 그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개인으로 돈을 빌려가서 네. 법인한테는 돈만 빌린 것이고 네. 사업은 개인 정천수의 사업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익은 내 거다. 네. 그리고 빌려갔던 돈만 내가 법인에 넣으면은 나머지 끝이다. 이익은 다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네, 거예요. 네. 그 얘기야 결국. 근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이제 주주주주주 그런 거죠. 풀어놓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멘트를 또 하십니다. 1쇄, 2쇄 비용만 정산되어서 받고 나는 미국을 갔다. 3쇄 이상 비용은 김두일 작가가 가지고 있다. 저 여기서 또 그 깨알 같은 상식 하나. 1쇄만 팔리면요. 거기에 들어간 대여금 어쩌고 했던 돈 있죠. 그거 네. 다 갖고도 남습니다. 보통 이제 1세가 2,000부입니까? 보통 뭐 여기는 5,000부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2,000부 뭐 3,000부 네. 2,000부면은 그 돈 다 나와요. 찍으면은 일단 최근 원가는 다 빠져요. 다 빠졌다. 다 빠진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5,000부를 찍었으니까 그때부터 그렇죠. 남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엄청 히트를 한 책이니까요. 참고로 저는 100부만 찍어주셔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바로. 100부는 못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어깨를 제가 잘 몰라서. 저도 명색이 작가인데. 100부 해봤자 180만 원인데 18,000원 해봤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1,000부 이상은 돼야 돼. 1,000부 이상은. 근데 책 쓸 거 많은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저도 안홍구 엑스파일 해가지고 뭐 예, 뭐 아니, 그래서. 예, 그래서요. 3세 이상 비용은 김두일이 가지고 있다. 돈을 안 주고 있다. 저작권은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저작권은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또 3세 이상 돈은 안 들어오고 있고 나는 게다가 또 받은 돈을 안 줘도 되는 최영민 뭐 누구에게 다 줬다.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1억 정도 1억이라고 했었나? 그건 정확하지가 않네요. 제가. 저작권으로 뭐 어디 등록을 했나? 이 저작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작물을 먼저 선 등록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등록했대요?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예. 취재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엑스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취재물이라고 하면 그 취재했는 기자들이 원천 그 저작권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나 그리고 다른 그 거죠. 기자들이 회사 소속이라고 하면 그 회사가 회사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발행에 열린 공감 취재부가 돼 있나요? 그 네. 그럼 열린 공감 법인 취재. 거예요, 그게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이 법인하고 개인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당시에 참 이게 좀 그렇게 그 개념이 약간 모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겠죠. 모호하게 모호한 것도 한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모호하게 일부러 만든 만든 거예요. 거구나. 그럼 자기 모호할 사업을 이유가- 하고 싶어서. 모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내가 이사였다 이런 사업 한다고 그러면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그렇죠, 아니 여기 그렇죠. 감사라면 그거 하겠어요? 아, 당연히 못하게 하죠. 그렇죠. 회사에 소리를 끼치는 일인데. 그 수익이 회사에 다 기속된다면은 회사 돈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굳이 회사에 기속 안 시키고 개인 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면 자기가 먹으려고 한 거야. 그거는 그냥. 회사에서 돈을 가지금으로 가져갈 때는 회사에서 돈을 빌려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돈을 빌려갈 때 이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돈을 네. 내가 개인적으로 해서 빌려간다. 동의를 받고 네. 그다음에 그 컨텐츠가 법인 거잖아요. 예. 법인 거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냥 아무거나 자기 초고 썼다고 해서 자기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심플하게 계산해 봅시다. 가령 2천만 원 정도가 돈이 든다. 그러면 그 2천만 원이 2,000부를 찍으면 해결이 된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2,000부가 안 팔렸으면 2,000부가 안 팔린 것에 대한 손해를 법인이 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0부 이상 팔린 것에 대해서 이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에 기속돼. 법인에 그럼 귀속되는 되는 거야. 거고. 아, 근데 그렇죠. 그게 싫은 거야. 어허. 자 그래서 2,000부를 파는 돈을 자기한테 일단 빌려달라 그래. 어허. 법인한테. 대여금. 여기서부터 이상해지죠. 그렇죠. 법인은 손해 보는 거야. 대여금이지만. 그래서 2천만 원 빌려가.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갖다 먼저 넣어줘. 어허. 그리고 나서 1차 정산이 끝났어. 그렇죠. 그러면 얼마야? 3천만 원이 더 들어왔. 네. 그 이득이 생긴 거야. 네, 그렇죠. 그 2천은 갚았고. 그리고 전체 중에서 15%는 김두일이 가져갔다 그래도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고? 누가 가져갔냐고? 자기가 가져갔잖아. 그러게. 자기가 가져갔잖아. 이게 근데 저 이제 앞으로 정천수 씨 역할 안 할래요. 이렇게 저한테 화를 내시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 X 파일의 내용물, 그 내용물의 그 책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은 법인이
취재해서 가지고 있는 네네. 그 법인의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예. 그 자산을 가지고 책으로 낸다고 하면 그건 법인에 기속되는 게 그렇죠, 맞는 그렇죠. 거예요. 참. 나머지는 다 비용인 거야. 여러분 비용. 딴 거 다 떠나서 저희 아버지가 시인이십니다. 시인이신데 아버지 책을 잘 안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안 팔리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조건으로 차이나 렉과 같은 조건으로 처음에 돈을 대서 찍게끔 한 다음에 나중에 팔리는 걸로 15%만 그 주세요.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입금을 해준다. 저희 아버지 100%를 여기랑 합니다. 최고죠. 100%. 그렇게 되면. 예. 그럼 본인들이 100%래요. 해준다고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설명으로 들으니까 저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하자는 차원에서 또 정천수 씨가 언급을 하셨고. 정확한 건 누구한테 제일 많은 돈이 갔을까요? 법인은 대여금만 환수받았어요. 그리고 김두일 작가는 15%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출판사는요. 사실 다 가져간다니까요. 인세 10% 주고 나머지를 다 가져갈 수 있었는데 15%만 떼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 김두 작가는 그때 이런 말씀 정확히 왜냐면 네. 팩트가 중요하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9%의 수익을 챙겨갔다라고 그렇지. 말씀을 그때 전화 통화를 네. 하셨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정확한 수익금을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예. 자 이런 거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 출판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죠. 이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 들어가는 거는 이쪽에서 줄게. 그리고 거기서 얼마 이상 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얼마를 줄게라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10%인지 뭐 9%인지 이렇게 네. 계약을 했다. 그럼 그 돈이 그 회사로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일단 법인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법인으로 들어와야 그런데 지금 정천수 씨가 그걸 개인으로 돈을 가져갔어요. 네. 가져갈 때는 가지금으로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정천수라는 개인이 이 사업을 하는 거를 일단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내용물을 법인으로부터 쓰는 거를.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그냥 가져갈 돈을 빌려간 것처럼 가져갔다면 이 가지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해서 그 이자만큼도 법인에 원래 넣는 게 맞아. 회계적으로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수익도 그 정천수가 다 가지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법인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락이 있냐 없냐 또 그 부분도 중요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천수가 그걸 두루뭉실하게 섞어가지고 네. 분명하게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 아니, 자체가 그러니까 정천수 개인 사업이냐라는 거죠. 이 얘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정천수가 불리한 거예요.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듯이 법인에는 손해를 끼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자를 안 냈을 거니까. 이자까지 냈으면은 이제 법인의 손해까지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김두일한테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15%밖에 안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그 거기 안에서 유통 수수료가 빠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러면은 야, 그럼 난 무조건 여기야. 그러니까요. 난 이 사람이랑 계약하고 싶어. 그리고 나머지 돈 전체 수익의 거의 대다수를 거의 한 50%될 것 같은데 그걸 자기가 가진 거야. 근데 3차 정산은 왜 안 해주냐 이러고 있는 거야. 3세를 왜 안 주냐? 3차를 안 줬다고 하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법인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게 개인 사업인지 법인 사업인지 가르지 않고 했었다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홀딩해야 돼 맞는 거야. 다 따져보고 다 따져봐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요. 이 법인의 수익을 그 가지금 가져간 게 돈을 빌려간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수익의 원천이 법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에 기속돼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이건 다 횡령이다. 그거 허가 없이 만약에 가져갔다 하면은 횡령 문제가 횡령이에요. 전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미 저희 프로는 그 구독자들이 지금 횡령을 당하고 구독자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 횡령당했어요 저희가. 흥미진진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재밌다라는 표현은 이제 저희들이 흥미진진하니까 재밌다. 이거 누군가의 어떤 법률적인 거고 세무적인 부분을 흥미진진하다 재밌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끼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이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실 아까부터 담당 PD가 저를 보면서 형 잘리고 싶어? 형 잘릴 거야? 그래서 저 간당간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오늘 좀 저희들이 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노고 TV는 어떻게 보면 혹시 그 공통점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방송은 좀 약간 세무
재무, 어떤 경제 이런 그런 쪽에 굉장히 특화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안홍구청장님, 예, 총장님이 또 국세청장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뭐 물론 모든 이야기 정치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언제나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 김치찌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오빠 소주 나 이런 얘기. 미망이야. 오빠 나 미망이. 오빠 가고 싶어? 예, 하여튼 좀 오늘 간단하게 진짜 짧게 마무리만 해주시고 바로 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오랜만에 우리 빨리 3만 명을 가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구독 3만 명을 가야 우리가 한번 그 공개 방송도 한번 하고 할 텐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그 구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3만 명 가자. 안홍구청장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이 투명해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저희 3만 명 가는 데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내일은 이제 스사브로님과 또 8시에 뵙고요. 저희는 또 목요일에 저희 셋은 또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물론 안녕.